1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이른바 선크림을 고를 때 기준으로 보는 것이 SPF, 자외선 차단 지수인데요. SPF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율이 높은데 이 SPF 지수를 거짓 기재한 혐의로 유명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집단 신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유명 잡지 뉴욕 매거진에 국내 화장품 회사의 선크림이 커버 스토리에 실렸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전 세계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는 한국 화장품 회사의 선크림이 SPF 지수를 속였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SPF는 그 자외선 B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맨 피부에 자외선 쪼일 때와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자외선 차단 효과를 수치로 비교하는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은 건데, 논란은 화장품 관련 국내 유명 유튜버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더욱 확산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유명 선크림의 상당수가 SPF 지수를 속이고 있다고 폭로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어디 검측기관이 수치가 잘 나온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나 있거든 사실. 이번 제품 검측한 기관도 그 중에 하나더라고. 아마 브랜드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지 몰라도 제조사와 검측기관에서는 알고. 이에 인터넷에선 SPF 지수를 허위로 표기한 업체가 어디인지에 대해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의 수사와 단순히 특정 한 업체가 아닌 상당수 업체들이 SPF 지수를 속이고 있다는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SPF 지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건 허위 표시로 화장품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허위 SPF 지수를 믿고 선크림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 회사에 대해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자나 영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표시해서 광고를 하면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저희는 이 제품이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식약처 신고 대상에 오른 선크림은 퓨리토 센텔라 그린레벨 세이프선,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SPF 50, 디어 클레어스 소프트 에어리 UV 에센스 SPF 50, 휘게 릴리프선 모이스처라이저 SPF 50,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SPF 50 등 5개 회사 제품입니다. SPF 지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품들도 그 지수를 속여서 광고를 하고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한 것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잘못 표기했고 허위로 표기했다. 식약처 집단 신고를 예고하고 있는 최다은 변호사는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받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상 지금 식약처 고발을 통해서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게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개개인이 그런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소송으로 제기하기보다는 여럿이 공동소송을 제기해서 하나의 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최다은 변호사는 개개인에 대한 금전 보상을 떠나 피부에 닿는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확인 등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주요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기 젖병 세정제에서 아기에게 유해한 금속가루가 검출됐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실제 벌어졌다고 하는데 국내 굴지의 유명 젖병을 생산하는 업체의 젖병 세정제에서 뭔지 모를 금속가루가 나와서 인터넷 맘카페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왕성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분유가 들어있는 아기 젖병에 검은색 이물질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표면에도 뭔지 모를 이물질이 둥둥 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후추나 이제 음식에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유만 탔는데 이런 검은 이물질이 나오나 굉장히 당황했었고, 아기 젖병에서 이런 이물질을 발견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물질을 보자마자 다른 프링에서 떨어진 그냥 금속 물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젖병 속 이물질은 씻어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씻어도 검은색 이물질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젖병 안에 있는 이물질이. 알고 봤더니 이물질은 젖병 세정제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급하게 열어봤거든요. 썼던 젖병 세정제를. 근데 실제로 썼던 젖병 세정제 안에 검은색 철가루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젖병과 젖병 세정제의 제조와 유통, 판매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굴지의 아기용품 생산업체입니다. 유한킴벌리나 이 지금 더블아트라는 게 더블아트 젖병이 있어요. 그래서 더블아트 젖병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팔리는, 소위 뭐 국민 젖병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인기 상품인데, 젖병 속 이물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성분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별다른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쓰는 제품이 있다 보니까 성분 요청을 계속 했는데 계속 먼지이고 너무 소량이어서 금속의 이물질 성분이 파악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맘카페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대응하자 회사 측은 그제서야 그러면 환불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먼지라고 계속 주장하시다가 일단은 많은 배신감이 들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가 계속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먼지라고 일관되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 문제의 이물질은 자성에 반응하는 금속 물질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회사에서는 뭐 금속인데 뭐 스테인리스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사안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검은 이물질이 있는 젖병 세정제를 가져오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업체 측의 태도는 소비자들의 화를 더 키웠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난처했던 거는, 저희는 사실 이 제품을 너무나도 믿고 썼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쓰고 다 어떻게 보면 다 쓴 통들은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수를 조건으로 해서 환불을 하다 보니까, 이에 금속성 이물질이 들어간 해당 젖병 세정제를 사용한 소비자 142명이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더블아트 젖병이 워낙 인지도가 있는 젖병이고, 그에 따라서 그 젖병 세정제도 같이 이제 판매가 세트로 되기도 하고 해서 아주 많이 쓰는 세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소송인단 이외에도 굉장히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해당 젖병 세정제는 인체에 유해한 크롬이 섞인 철가루로 해당 회사가 제조물 체금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더블아트 사이트에만 올라와 있고, 그 외에 따로 그런 하자에 대해서 고지가 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좀 더 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소비자들은 이 사건 젖병 세정제 구입 대금 환불과 피해자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 그리고 정확한 진상 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금속 이물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아직 그 성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이물질의 성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사과 조치까지 모두 이루어져야지. 이에 대한 법률방송의 질의에 대해 유한킴벌리 측은 판매사로서 사전에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환불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 장혜준 변호사는 업체 측에서 조정에 불응할 경우 대기업의 나몰라라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규합해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막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리얼돌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뭐 판결 내용이 뭐 어떤 건가요? 네, 그 서울행정법원 네. 행정 5부는
그 A사가 네. 김포공항 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네. 원고인 A사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날 밝혔습니다. 네. A사는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네. 리얼도를 수입하면서 김포공항 세관장에 수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세관장은 지난해 2월에 네. 이 물품이 구관세법 네. 제234조의 1호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네. 수입 통관을 보류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처분에 불복한 A사는 네. 관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네.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뭐 그렇게 판단한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재판부는 네.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네.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히 네.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라고 하면서 네.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관련 사건에서 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이었는데요. 네.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리얼돌의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리얼돌 관련해서 규제 또는 뭐 허가와 관련된 뭐 법 규제 법조항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입법 공백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관세청 관계자는 네.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이미 나온 만큼 네. 뭐 법무부, 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허용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주문 생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뭐 짝사랑 여성 또는 뭐 지인들 사진 보내고 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그 리얼돌이 실제 사람의 외모를 그대로 본따 유통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요. 네. 최근에 논란이 된 딥페이크 포르노 네. 영상과 같이 연예인이나 주변인을 본딴 리얼돌을 제작해 판매할 경우에는 네. 현행법상에도 저촉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네. 외모를 도용당해 피해를 본 사람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네. 그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해서 리얼돌 제작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해외에서도 네. 그 일부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리얼돌을 이제 성기구의 일종으로 보고 네. 수입을 허용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아동 리얼돌에 대해서는 구매자까지 처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이제 아동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할 때 네. 최대 12개월 이하 징역에 처하는데요. 네. 영국 검찰청은 아동 리얼돌 구매 유통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네. 2017년에 전 초등학교 운영위원인 데이비드 터너, 당시 72세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약 100cm 크기의 아동 리얼돌을 소지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를 음란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캐나다와 노르웨이에서도 아동 리얼돌의 소지, 구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하원은 아동 형상의 리얼돌과 섹스로봇을 금지하는 크리퍼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아동과 성인 간의 성관계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여기게 할 수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네. 플로리다와 켄터키 등 일부 주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구매와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뭐 리얼돌 논란 계속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리얼돌의 국내 수입을 막을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그 대법원의 판단이 2019년에 나왔지만 네. 그 리얼돌 전반에 대한 규제나 관련 법률이 전무해서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리얼돌은 이제 일부 마니아 사이에서만 찾던 제품이었는데 네.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화제가 되면서 관련 시장이 급속히 커졌다고 합니다. 네. 일부 제품은 이제 최첨단 인공지능 AI 기능을 탑재한 데다가
재질이나 외형도 네. 사람처럼 정교해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참 별곳에 다 쓰이네요. 그래서 그 가격도 네. 뭐 2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굉장히 고가인 제품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현행법상 네.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제도적인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대여 등이 될 수 있어서 아동이 이제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성적인 즐거움을 주는 도구가 꼭 사람의 모습을 본딴 대체품일 필요는 없는데 이제 대체품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입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공장에서 제작되는 리얼돌의 형상 등에 네. 대해서도 규제를 만드는 등의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규제든 허가든 뭔가 기준은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경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할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사건 접수 기록과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서초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4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썼습니다. 훈용 목적이라고 해도 7살 아동을 지옥탕이라고 이름 붙인 빈교실에 8분간 혼자 방치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피해 아동이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다며 아동학대 유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물질을 하는 해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배를 몰아 다리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선장에게 1심에서 금고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해당 지역은 평소 해녀들이 많은 곳으로 선장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1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